본 영상은 영산거사의 작품 이러한 전통 중국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고 있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저작권을 보유하며 무단 사용 및 권리 침해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세대를 거듭하고 반세계화의 풍조가 일어나고 있으며 외계 생명의 진실이 머지않아 공식적으로 공개되려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에 당신은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고도 원하는 채소와 치실과 샴푸를 살 수 있고 사랑하는 자동차에게 직접 말을 걸어 에어컨 온도를 높이게 할 수 있으며 카덕스에게 당신의 문서를 모두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고 휴대전화로 지구 반대편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을 감상할 수도 있다. 인류는 마치 제4차 산업혁명의 전야에 이른 듯하고 마치 지극히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에 가까워진 듯하다. 그러나 바로 이 편리함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쉽게 마왕의 영향을 받는다. 마왕 또한 이 편리함을 이용하고 이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많은 일찍이 없던 속도로 우리의 뇌를 점령해 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직 자신만을 믿고 다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배우며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타인의 감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면 된다고 배우며 극도로 이기적이고 극도로 자기중심적이며 극도로 자기방어적이 되도록 배운다. 당신은 열정을 보이지 말라. 먼저 다가가지 말라. 깊이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 약함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듣는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자기방어야말로 우리를 유달리 허약하고 자신감 없는 존재로 보이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 시대의 거의 모든 사람이 타인이 자신을 해칠 것이며 자신을 이용하고 자신을 속일 것이라고 미리 전제하고 그 결과 누구나 온갖 방어책을 미리 마련하여 자신이 상처 입지 않도록 확실히 하려 한다.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란 만약 상대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그려두는 것, 혹은 상대의 손이 닿지 않을 만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다소 쓸모가 있을지 모르나 동시에 그것은 당신이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버린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자로 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신은 사랑할 수 없고 마음을 열 수 없으며 참된 감정을 품을 수 없고 베풀 수 없으며 더욱이 받을 수도 없게 되어 모든 인간관계가 표면 위에 떠 있을 뿐인 것이 되고 만다. 당신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그 누구도 믿지 않으며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하니 이것이 당신을 일찍이 없던 고독과 무력함 속으로 빠뜨린다. 이 시대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문제는 선조들에 비해 도대체 몇 곱절이나 늘어났는지 모른다. 낯선 사람이 주는 것을 먹지 말라. 남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지 말라. 모르는 링크를 클릭하지 말라. 호텔에 묵을 때는 방 안에 몰래카메라가 없는지 조심하라. 배달원이 떠난 뒤에 문을 열어라. 진짜 달걀과 가짜 달걀을 가려내는 법을 익혀라 등등.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악인이라고 가정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 적이라고 가정해야 하며 상대가 자신을 해칠 갖가지 가능성을 헤아려야 한다. 그래서 당신은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몇 분이라도 시야를 떠난 음료는 마실 엄두를 내지 못하며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강간으로 고발당하지 않기 위해 함부로 누군가와 잠자리를 가질 엄두를 내지 못하며 넘어진 노인을 부축하는 일조차 먼저 벌벌 떨며 영상을 찍은 뒤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할머니께 드리는 연애편지 극적 정서가 유독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까닭이다. 그 안에는 우리 대다수가 이미 잃어버렸으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한족 한족 문화의 유전자 속에 있는 무언가가 건드려져 천천히 해동되고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쇠난즈 사남지와 정무성 목생, 예수러우 엽수규 사이의 정의정, 그들의 책임을 떠맡는 마음과 굳건한 절조는 현대 중국에서 이미 지극히 드문 것이 되었다. 요 몇 년 우리는 너무도 많은 당당하게 내세우는 탐욕과 이기심을, 너무도 많은 위장된 진실함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너무도 많은 약삭빠름과 비굴함과 술수를, 너무도 많은 배신과 매정함을 보아왔다. 주위 사람이 거의 다 그러함을 보고 자신도 차츰 그렇게 변해감을 보고 자신이 그 모든 것에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음을 보면서
인류란 본래 그러한 것이라고 믿어버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익의 교환만 있을 뿐 참된 정의 따위는 없다고. 이 영화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백수십 년에 걸친 타락을 보게 하고 자신이 얼마나 비정상이 되었는지를 보게 하며 자신과 전통적 중국인 사이의 거리를 보게 하고 인류 사이에 참으로 존재하는 정의를 보게 하며 우리의 선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게 한다. 만약 당신에게 관찰하고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갈 만한 지혜가 있다면 중국인에게 일어난 이 변화들이 기본적으로 대양 저편으로부터의 영향에서 변경의 어렵 부족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정통의 전통적 중국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문화들은 서적과 영화와 광고와 짧은 동영상을 통해 당신의 뇌에 들어와 자리 잡고 천천히 당신의 삶을 부식시켜 간다. 지난 백수십 년 동안 중국은 지극히 큰 관념과 사유의 변혁을 겪었고 전통적 중국은 조금씩 삼켜지며 많은 것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전통적 종족과 향토 사회가 사라져 가고 장유의 서열과 전통적 사제의 제도가 사라져 가며 정의가 사라져 가고 전통적 예의와 중국인 특유의 기질이 사라져 가며 영화 속에서 편지를 쓸 때 쓰던 우아한 표현마저 현실의 삶에서는 이미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코카콜라와 도요타 자동차와 디즈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침입으로 인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와 소비주의의 범람으로 인해 전통적 중국 문화는 차츰 녹아 무너져 내렸고 차를 점다 점하고 검은고를 어루만지며 빗소리를 듣고 천공을 바치던 수천 년에 걸친 상호부조와 협의회의 정신을 지녔던 그 전통적 중국은 차츰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다. 몇 해 전 나는 단체 대화방에 중국 고대 한푸 한복의 사진 몇 장을 올렸는데 많은 사람이 뜻밖에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일본 옷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자기 선조의 옷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실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화와 강제로 격리된 지 너무도 오래되었으니까. 나는 또 새로이 나타난 한 견해를 들었다. 김용의 무협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새 시대의 아이들은 이제 김용을 즐겨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많은 현대인의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교육 이념에 따르면 그들이 길러내는 아이는 양강이 되고 송청서 서나 정민군이 될 뿐 장무기나 곽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 장무기와 곽정은 아마도 어리석음의 표상일 것이다. 1600년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서양 문화는 중국에 대한 침략을 시작했다. 지난 백수십 년 동안 중국의 전통 문화는 줄곧 근시안적이고 공리적인 서양 문화에 삼켜져 왔다. 볼테르와 벤담과 디드로들에게 삼켜지고 권리만을 말하고 의무를 말하지 않는 자유주의적 권리관에 삼켜지고 극단적 개인주의와 공리주의에 삼켜지고 소비주의와 사회진화론에 삼켜지고 자본주의 시장 논리와 만물의 상품화에 삼켜지고 과학주의와 기술 숭배에 삼켜지고 세속화와 소각화에 삼켜지고 스스로를 도구로 만들어 버린 법에 삼켜지고 정서적 가치와 개인 지상주의에 삼켜져 왔다. 지난 백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전통적인 동양식 미의식을 빼앗기고 청아함과 여백을 빼앗기고 절제와 함축을 빼앗기고 부끄러움의 감각과 도의를 빼앗기고 책임감과 선비의 기계를 빼앗기고 전통적인 음식 문화를 빼앗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정의를 빼앗기고 공감하는 마음과 남을 돕는 마음을 빼앗긴 끝에 마침내 많은 사람의 삶에는 동물적 욕구만이 이익의 교환과 조회수의 현금화와 감각적 자극만이 남았고 가장 친밀한 관계 사이에조차 신뢰라고는 한 조각도 없게 되었다. 우리는 감정을 믿지 않고 이상을 믿지 않으며 세상에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존재함을 믿지 않고 부처와 성현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해칠 수 있다고 가정하기에 우리는 오래도록 지속되는 정신적 긴장을 견뎌야 하고 늘 낮은 수준의 방어 상태에 놓여 있다. 모든 사람을 악인으로 대하기에 우리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의 소원함과 상호 불신을 견뎌야 하고 저신뢰 사회가 가져오는 지극히 높은 거래 비용을 짊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 강한 자기방어와 인격의 위축을 길러주고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정신적 긴장을 한층 더 심화시킨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라고 교육받기에 누구나 점점 더 자기 자신만을 챙기고 예스러우나 쉐난즈 같은 전통적 동아시아 여성은 점점 더 드물어지며 그와는 반대로 결혼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이익을 가로채는 무수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들이 남을 해치는 동시에 자기 자신마저 해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전제해야 하기에 우리는 자신을 닫아걸고 타인과 거리를 유지하며 베풀지도 소통하지도 않는다. 베풀지 않고 소통하지 않을수록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타인과 소통하는지를 더욱 알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는 결국 이 전제로 인해 파괴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가장 사악한 점이다. 그는 이 관계는 필요 없다. 이 사람은 필요 없다고 직접 말하지 않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은 사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적어도 100%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당신도 참으로 사랑할 필요가 없다. 만약 너무 많이 베풀면 당신은 쉽게 상처 입는다.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그는 당신을 지킨다는 명목을 내걸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소중한 모든 관계를 파괴하게 만든다. 그는 당신에게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느끼게 하고 부모 자식처럼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제 입속만 차릴 뿐이라고 느끼게 하며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인간청, 깨어있는 현실 직시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끝내 당신을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뜨린다. 그의 가장 교활한 점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불안감을 이용하고 이 틈새를 이용하여 우리 사이의 불신을 뒤집어 벌리고 키우며 우리의 자기보신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저마다 불안감에 둘러싸여 있다. 당신의 부모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헤아리고 의심하고 떠보고 자신을 지키고 물러서고 때로는 이를 드러내고 발톱을 세우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자기보신의 행위, 자아에 뿌리내리고 이기심에 뿌리내리니 사랑이 당신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빚어내는 마찰은 모두 당신의 자아에 의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인의 기준으로 범부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인류는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타인을 사랑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무사할 수 없다. 아무리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들은 자신을 위해 약간의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들은 인연에 제약되고 문화와 존엄과 우려와 이해득실의 계산에 묶여 있어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고 더욱이 앞뒤 가리지 않을 수도 없다.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품는 사랑은 겉보기에 매우 서투를지 모르고 당신을 부끄럽게 하고 침범당하고 갇히고 자유를 빼앗긴 듯 느끼게 하며 몹시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들 또한 범부이기 때문이고 그들에게도 두려움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며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어른의 모습을 한 미성년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들 또한 더듬으며 배우고 있고 그들이 해낼 수 있는 최선이란 자신을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들 또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약간의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 그들은 어쨌든 성인이 아니니까. 그들이 당신을 100% 사랑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95%는 사랑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 불만이 마귀에게 지렛목을 주어 그가 당신들의 관계를 뒤집어 뒤엎을 수 있게 한다. 전통적인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부모 자식 사이든 연인이나 부부 사이든 사랑을 표현할 때 대개 매우 함축적이다. 이 함축이 마귀에게 가장 좋은 기회를 준다. 그래서 마귀는 이 점을 이용하고 상대의 자기애의 작은 틈새를, 상대의 이기심의 작은 틈새를 이용하여 상대가 당신을 100%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한 다음 200%가 아닌 사랑을 그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부풀린다. 마귀는 당신에게 그는 사실 당신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입 밖에 내어 말하지 않겠느냐고 일러준다. 사랑을 가장 표면에 두고 사랑을 큰 소리로 외치며 가장 뜨겁게 행동하는 자야말로 참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며칠 전 나는 어떤 뉴스를 보았다. 한 흑인이 저장 강의 한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는 다 사고 난 뒤 젊은 여성 점주에게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중국에 있는 많은 흑인이 이런 짓을 즐겨 한다.
그들은 아마 매일 적어도 10명 이상의 여성에게 이런 말을 건넬 것이다. 그의 인생 목표란 이것을 믿는 어리석은 여성과 더 많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사랑이라 믿고 이런 사랑을 흠모할 만큼 어리석은 바보가 있는 것이다. 이 값싼 사기꾼의 사랑에 비하면 전통적인 동양의 사랑은 매우 무미하게 보인다. 그것은 과시하지 않고 놀라움을 주지 않으며 열정이 모자라고 자아의 정서적 가치를 끊임없이 공급할 수 없으며 더욱이 자아를 끊임없이 배불리 먹일 수도 없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사랑이고 강렬한 자극을 주어 도파민을 빠르게 분비시키는 것이 사랑이며 저 전통적인 동아시아식의 함축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 동아시아 남자의 사랑과 동아시아식 부모의 사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줄곧 비판과 멸시를 받아왔다. 당신은 이런 말을 듣는다. 이 부모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통제이고 착취이며 점유이고 거래다. 그리고 서양인의 저것이야말로 사랑이라고. 서로의 영린력을 건드리지 않으려 평생 왕래 없이 늙어 죽는 그런 관계야말로 사랑이라 불린다고. 마치 브레이킹 배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화이트 선생의 어머니가 한 번도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그녀를 한 번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 갖지 않고 그녀가 외로운지 관심 갖지 않으며 집으로 초대하는 일도 없다. 마치 그녀가 이미 죽어버린 것처럼. 그러나 그녀는 존재한다. 어느 요양원에서 휠체어에 앉아 외로이 지는 해를 바라보며 그리고 정무성 같은 동아시아 남자의 사랑은 동반도 정서적 가치도 제공하지 못하고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하기에 이미 오래전에 많은 현대 여성에 의해 쓰레기통에 내던져졌다. 설령 당신이 정무성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해도 설령 당신이 매우 뛰어나 남양으로 건너가 인력거를 끌 필요가 없다 해도 당신은 10중 8구 그녀를 100%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당할 것이다. 혼인 속에서 상대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혼인만이 아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어떤 일도 당신을 100%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인류에게 보편적인 상태다. 그러나 많은 현대 여성은 대체로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의해 많은 그릇된 이념을 주입받았고 마귀가 이따금 그들의 귓가에 속삭여 그들의 불행은 시집을 잘못 갔기 때문이고 돈이 없기 때문이지 이것이 인류에게 보편적인 상태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일러준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100% 사랑해주는 사람이 존재하고 행복한 혼인이 존재하는데 다만 자신이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고 여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생물이다. 정서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동시에 많은 돈을 벌고 게다가 그녀의 모든 감정 변화를 매 순간 포착하고 읽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물론 있다. 그러나 모두 사기꾼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알지 못하기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고 그런 삶이 존재한다고 여기며 당신이 그런 삶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참으로 그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녀의 감정의 미세한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녀를 향한 사랑의 열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당신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으니 그녀도 당신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 그녀는 온갖 방어책을 마련하여 당신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실히 하려 한다. 그녀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다친 사람으로 교육받았기에 당신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당신이 고려해야 하는 일을 보지 못하며 다만 당신이 24시간 자신의 주위를 맴돌지 않고 자신을 달래는 듣기 좋은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만을 본다. 마귀의 계획이 이 단계까지 진행되면 당신들의 혼인에는 이미 감정이라고는 완전히 사라지고 위장과 건성과 기만과 타산과 어질러진 자질구레함만이 남는다. 이것이 서양 문화가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며 토머스 홉스, 마키아벨리, 시몬 드 보부아르, 아인랜드, 볼테르들이 당신의 삶에 가져온 변화다. 인류로서 우리의 기질과 사유 방식은 모두 문화에 의해 빚어지며 대다수의 경우 우리는 이 빚어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문화가 중국에서 계속 유행하고 우리의 뇌를 계속 침범한다면 예수러우와 쉐난즈 같은 사람조차 장차 입만 열면 정서적 가치를 말하고 욕망이 밑빠진 독 같은 사람으로 변해버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가장 소각하기 그지없는 사람으로 변질시키는 것, 이것은 인류의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다. 대략 19세기 초부터 중국의 전통 문화는 서양 문화에 의한 대규모의 학살과 삼킴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오늘에 이르러 전통 사회의 상호 신뢰의 기재는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가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에는 볼테르, 홉스, 로크, 벤담의 공로가 크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당신이 느끼기에 누구나 타인을 악인이라고 가정하고 마침내 우리는 저마다의 관념의 희생자가 되어 모두의 관념에 쓴 열매를 씹어 삼키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차오산조 지역에는 아직 예전 중국의 모습이 예전의 문화가 보존되어 있다. 그들은 이 문화에 가장 적게 영향을 받았다. 그들에게는 영가무가 있고 애산해전 산해전을 기리는 태양공 참배가 있으며 영천천의 명문 가문이 있다. 나는 자주 차오산의 짧은 동영상을 접하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전통적 중국인의 올량온함과 굳센 의지가 어려 있다. 그래서 나는 초여름에 할머니께 드리는 연애 편지 같은 영화를 볼 수 있어 매우 기쁘다. 나는 예전에도 많은 영화를 보았지만 그 속에 그려진 사람들은 모두 그다지 중국인 같지 않다고, 내 아득한 기억 속에 중국인 같지 않다고 느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그리는 것은 중국인이다. 중국의 이야기다. 과거의 중국에는 조조조 같은 간웅웅이 있었고 후경과 주온 같은 인물이 있었으며 영호충병과 장무기 같은 타고난 은자가 있었고 장자 해능 마조도일 의산영우산 같은 큰 성인과 큰 현인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많았던 것은 쉐난즈와 예수러우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육문석을 깎아낸 사람들을 길러낸 것은 그들이었고 여의 자기와 유관과편 안편을 빚어낸 사람들을 길러냈으며 육조조와 장자를 길러냈으니 이로부터 가장 위대한 문명이 탄생한 것이다.